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75명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이고요. 오늘 내용적으로 어떻습니까? 어제 우리 하루 발생 양상이 512명이었는데요. 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번 주 수, 목, 금, 토에 800명 언저리에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263명이나 급증을 하면서 오늘 거의 800명 언저리에 나왔다는 거죠. 그러는데 앞으로 목, 금, 토가 되면은 상황이 좀 더 나빠지면서 정말 800명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이런 양상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거의 30%에 육박하고 그다음에 양성률도 떨어지기는커녕 계속 정체거나 상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감염 재생산 지수도 거의 제가 추정하기로는 거의 1.2 부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다가 일상생활 곳곳, 거기에다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오늘 거의 6대4 수준으로 다소 비수도권에서조차도 확진자 양상이 좀 더 많이 나오는 이런 상황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한 곳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여전히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대목이 이제 위중증 환자 숫자인데요. 네. 어제 위중증 환자가 많이 늘었는데 오늘은 4명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160명이나 되거든요. 이게 한 2주 전과 비교하면 2주 전에는 위중증 환자가 100명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불과 2주 만에 60명이나 늘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노인 요양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백신 접종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집단 감염 사례도 굉장히 적고 설사 감염자가 나오더라도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지금 채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바이러스 밀도가 높아지면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한테서 시작되었던 바이러스가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이제 전파가 되고 그래서 지역의 어르신들 중에서 백신 접종을 안 하시는 분들 중에 위중증 환자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이제 이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병원에서 처치를 받다가 사망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목을 계속해서 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를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최근의 추세와 관련해서 방문 판매를 통한 집단 발병도 일부 보고가 되고 있고 또 교회를 통한 집단 발병일 때도 고령층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웬만큼 보호가 되지만 우리가 일상 공간에서 충분히 활동하고 계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백신 접종이 그분들에게 좀 더 우선적으로 접종이 돼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사실 이 방송에서 계속 그런 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 기자나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게 뭐냐면은 지금 정부에서 2분기 말, 그러니까 6월 말까지 1,200만 명 접종에 있어서 제일 우선순위가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 사회에 계신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거기에다가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1차적으로 보호를 받아야만이 위중증으로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정 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의 바이러스 밀도 또 확진자 수가 많아지니까 또다시 이제 방문 판매라든지 교회에 계신 그런 고령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위중증 사례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계시는 고령자분들을 신속하게 백신 접종을 하고 또 이분들도 나는 어떤 백신을 맞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 차례가 되시면 적극적으로 백신 종류에 상관없이 백신을 접종하는 것만이 오히려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일부는 화이자 백신을 맞으셨지만 대부분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계신 65세 이상의 고령자분들께서도 백신 접종 대상자가 되면은 종류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지금 추세대로라면 그렇다면 언제쯤 65세 이상 일반 어르신들이 보호가 될까요? 네, 이제 5월, 6월 달에 정부 계획으로는 본격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들 접종을 시작하겠다. 예. 그래서 6월 말까지는 마무리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부추긴 과장된 부작용 보도 때문에 접종을 하지 않고 그냥 하반기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들어오거나 혹은 노바백스 백신이 유통이 되면은 젊은 사람들과 같이 접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심지어는 그 어르신들에게 이제 조언을 해줘야 될 뭐 30대, 40대, 50대 자녀분들이 이제 그런 어르신들의 결정을 그냥 수긍하는 분위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접종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반기가 되어도 예. 계속해서 그분들이 보호를 받지 못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는 그 방역 당국, 특히 백신 접종을 책임지고 있는 질병관리청은 어떻게 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백신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지, 그래서 백신 접종 동의율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총력을 다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짜고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연스럽게 백신 선택권에 대한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일단은 백신은 무조건 맞긴 맞아야 하는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65세 이상 분들이 좀 꺼리는 분위기가 좀 있기 때문에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잠시 뒤에 얘기를 나눠보고, 사실은 이렇게 일반 사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보호가 돼야 사회적으로 확진자가 좀 나와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분들은 이제 거의 접종이 됐기 때문에 2차 접종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반 사회에서는 아직 1차 접종이 안 되셨기 때문에 먼저 이분들이 접종을 하게 되면은 우선 이분들이 보호가 될 경우에는 젊은 층에서 다소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전혀 걱정할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에 계신 이런 분들에게 우선 1차 접종이라도 신속하게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가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는데 얘기를 저희가 전해드리긴 했습니다. 이 뉴스로 인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려고 했던 분들이 안 나타나고 이 노쇼 사태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이제 일부 과장된 부작용 보도 때문에 생긴 불안감, 거기에다가 이제 불을 지핀 게 정부가 2천만 명분의 화이자 백신을 추가로 계약해서 그렇게 계약한 물량이 하반기에 들어오겠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가지고 올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경고를 드렸습니다. 하반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다량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생각을 염두에 둔 분들이 상반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90%에 가깝던 백신 접종 동의율이 계속 떨어져서 지금은 50% 수준, 심지어는 어떤 사회 필수요원 군 같은 경우에는 50%가 안 되는 곳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백신을 맞겠다고 동의를 하고 나서도 노쇼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종센터에 나타나지 네네. 않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보건소는 백신은 어떻게 되나요? 폐기해야죠. 이제 제가 듣기로 한 6시간 정도까지 안 나타나면 이걸 버려야 된다고 버려야 들었는데.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한 바이엘당 보통 10명에서 12명 정도를 접종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8명, 9명은 나타났는데 3명, 4명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아까운 백신 3명, 4명은 버려야 된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역당국에서는 만약에 남는 백신이 있으면 병원에서 아무나 데려와가지고 접종을 시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장 계획이 안 돼 있는데 한두 시간 안에 아무나를 찾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한 5시 정도까지는 일단 기다려야 되니까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한 1시간, 2시간 내에 마감 시간 임박해서 그 백신 접종을 하고 싶은 아무나를 찾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버려지는 백신들이 늘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난센스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 아까운 백신을 저라도 맞았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지 말고 일반 시민들 중에서 백신 접종을 꼭 하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굉장히 많이 있을 테니까 그분들에게 예비 신청을 받아놓은 다음에 노쇼가 예상되거나 혹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분들에게 백신을 돌려서 접종을 하는 방안도 좀 예.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운 백신을 노쇼 때문에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께. 어떤 분들이냐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꺼리고 화이자만 목 빼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이분들에게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을 이제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차례 설 교수님이나 제가 강조해 드렸듯이 그 부작용이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사실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실체하지 않은 부작용을 걱정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공포심이 유포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은 사실은 좀 의도했던 세력이 있고 그 의도했던 세력의 의도가 성공을 거둔 것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제 방금 브리핑 과정에서도 확인을 했듯이 대통령, 국무총리, 질병관리청장 그리고 지금 뭐 필수 의료 인력들 대부분이 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해서 보호를 받고 계시고 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의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해서 큰 사고 없이 접종한 다음에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반드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도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백신이고 좋은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신 어르신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이 저한테 그냥 선뜻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량구 기자 이야기도 들어봤더니 일리가 있는 데다가 내가 1년 반 동안 돌아다니를 못하고 전전긍긍했다. 그런데 뭐 살 날 얼마나 남았다고 내가 이렇게 전전긍긍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하고 그냥 당당하게 친구들도 만나고 교회도 가고 이러고 싶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했더니 마음이 놓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런 부작용도 거의 없었고 걱정했지만은 그래서 두 번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도 순서가 오면은 접종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르신들 지금 굉장히 1년 넘게 답답하시잖아요. 집에서. 그런데 마음껏 교회 가시고 성당 가시고 절에 가시고 친구들이랑 친교 모임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백신을 먼저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차 접종의 경우에는 이상 반응이 좀 더 있긴 합니다만은 주로 젊은 사람들 이야기예요. 45세 이상만 돼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를 제가 주변에서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40대 중반인데 별로 걱정하지 않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하신 다음에 공동체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시라는 거죠. 그 이른이 넘은 윤여정 선생님도 미국에 지금 가 계시잖아요. 이게 예전과 비교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어르신이 아니라 이제 활동량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 기자님 얘기는 백신을 맞으면 원하는 활동, 원하시는 일들 다 하실 수가 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첨언해 주실 거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영국 사례를 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영국이 거의 지금 3천만 명. 가까이가 접종이 됩니다. 영국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접종이 됐는데요. 이때 아스트라제네카를 약 2,500만 명 정도 접종을 했고요. 화이자가 한 800에서 850만 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접종을 한 대상군이 딱 나눕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에는 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젊은 층에는 이제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요. 많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영국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고령층이 보호가 된다고 하는 게 1차적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후반부에서 다룰 건데 영국 경제가 완전히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층의 아스트라제네카를 대량으로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 없이 국가가 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거의 그 군에서 지금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집단 면역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나라에서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제일 많이 접종이 된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그러는데 이제 이분들에게 접종을 하면서 상당히 보호가 되고 있고 사망자도 줄어들고 동시에 위중증으로 빠지는 것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요즘에 언론에서 보시는 것처럼 확진자 양상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일부의 언론에서 과장되고 왜곡되게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상당히 좋은 백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 사회에서 백신 접종을 기다리고 계신 65세 이상의 고령자분들 또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만일에 접종 대상자가 되면은 이거 안 맞고 기다렸다가 화이자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일부의 언론에 의해서 과장 왜곡되고 있는 것들 때문에 또는 가짜 뉴스에 속아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전한 백신이고 효과 좋은 백신이니까 접종을 하시게 되면은 충분한 효과를 누리실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임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백신 접종이 빨리 돼야 하는 이유, 개인적으로도 하고 싶은 일 다 하실 수가 있고 나라적으로 봤을 때도 경제 발전이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자료 영국 백신 접종한 이후에 경제 수치 이런 거 나온 자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영국이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경제 성장률이 빠르게 지금 향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어쩌면은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만은 그러니까 최후의 웃는 자가 진짜 승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팬데믹 국면에서 가장 최후의 웃는 나라는 오히려 방역 상황이 좋았던 우리나라가 아니라 방역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던 이스라엘이나 영국 같은 나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률이 2위인데 경제 성장률이 5.3% 정도 나오고 있고 이스라엘도 백신 접종률 1위, 경제 성장률이 5%, 한국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률이 29위, 경제 성장률이 3.6%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제 국가별의 백신 격차가 이제 GDP 성장률을 가른다라고 하는 결론하에서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냐면 백신 접종률이 1%포인트 오르면 예. 경제 성장률이 0.01% 오른다라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사례들이 축적이 되면은 이 리포트에서 예고한 것이 실제로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예, 물론 우리나라는 락다운이 없이 경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추락하는 폭은 좀 적었지만 뭐 그래서 상대적으로 영국과 미국이나 이런 데는 더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더 잘 나갈 수 있다. 네, 백신 그렇습니다. 접종을 하게 그러니까 되면.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해서 다른 나라들에 예. 비해서 2, 3% 혹은 4, 5% 정도 이득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우리가 백신 접종이 더뎌지면은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률을 추월을 하게 되면은 작년에 조금 우리가 이렇게 득봤던 것들을 완전히 또 손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